현대모비스보다는 현대차나 기아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매매를 하실 것 같으면 좀 더 빠른 현대모비스보다는 현대위아가 낫지 않을까. 개별적인 모멘텀만을 가지고 올라온 종목이라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 축소도 고려를 해야 돼요. 시장 상황 상관없이 그냥 삼성전자 지금 7만 원 언더에서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잖아요. 삼성전자 계속 사서 모아가면 돼요. 그냥 그게 제일 속 편해요. 자, 그럼 이번엔 현대모비스 비중이 30%인데 37만 5천 원이라고 하네요. 네,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맞아요. 현대모비스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종목이에요. 현대위아 뭐 이게 올해 1월 달에 현대차 그룹에서 이 GMP를 발표할 때 사실 작년 12월부터 그리고 올해 2월까지는 자동차가 주도 섹터였어요. 무슨 얘기냐? 당시에 LG전자가 전장 이런 쪽으로 전환 발표했고 그 다음에 그 현대차 기아그룹이 이 GMP를 발표했고 그 다음에 당시에 또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섞이면서 당시에 연초부터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등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당시에 2월 대략 한 9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기아하고 기대가 되었었던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협업 기대감이 그렇죠. 깨지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올해 6월 달에 잠시 차량 반도체 공급 이슈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잠깐 올라왔다가 그리고 나서 재차 이렇게 꺾였었고 10월 초에 다시 한번 또 차량 반도체 셧다운 말레이시아 풀렸으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다시 올라왔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관련해가지고 컨퍼런스 콜에서 공급 이슈 자체는 지금은 셧다운 자체는 해소가 되었지만 실제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다. 이게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차량까지 옮겨 붙으면서 이런 지금 계속해서 약세되는 모습이 그 자동차 쪽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좀 반전을 모색해 볼 수 있었지만 그 반전의 폭 자체가 워낙 약했다는 거죠. 저 현대모비스 그런 큰 틀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도 동일합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이거는 시간이 녹여야 될 것 같아요. 특히 37만 원이고 비중이 30%가 넘어가는 부분이면 지금으로서는 그냥 시간이 약입니다. 27만 원이라고. 죄송합니다. 27만 아니, 원이요. 37만 원, 뭐 고점에 물리신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네. 27만 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27만 원이면 저 같으면 팔 것 같아요. 저 손절하겠다. 네, 27만 원이면 지금 현 시점에서 비중 뭐 30%니까 워낙 크긴 한데 10% 언더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것도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자동차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전 자동차 중에서 최근에 그냥 그 합산 점유율 나오면서 좀 올라갔었던 현대차 기아 이쪽이 미국 시장에서 합산 점유율이 10.9% 나왔었죠. 작년 동기에서는 대략 한 8.4% 정도였는데 확실히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환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익의 방어와 가격 전가가 가능한 쪽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고요. 오히려 공급단은 이런 스퀴즈가 나타나면서 마진이 지금 갉아먹고 있는 쪽 이쪽은요 뭐가 올라야 되냐면 처음 1부터 A부터 Z까지 무조건 가동률이 올라와야 돼요. 부품사들은 가동률이 못 오르면 고정비 커버 못하고 고정비 커버 못하면 적자폭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현대모비스보다는 현대차나 기아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같이 오히려 물류 쪽에서 가격 인상을 했었던 이런 쪽으로 차라리 대안을 삼아보는 게 낫지 현대모비스는 좀 약해요. 현대위아는 사실 뭐 이쪽 같은 경우 의외이긴 한데 이런 열관리 시스템이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에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현대위아가 제일 세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매매를 하실 것 같으면 좀 더 빠른 현대모비스보다는 현대위아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앞으로 신사업의 중추예요. 모든 이런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쪽을 통해서 집중이 됩니다. 수소 관련해서도 수소 저장 탱크는 현대위아가 하지만 수소 연료전지 스택이라든지 관련된 배터리 시스템 자체는 현대모비스가 하거든요. 이 GMP 관련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좋은 기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데 다만 최근에 부품사들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시간에 녹이시던지 아니면 27만 원이다. 그러면 10% 언더잖아요. 그 정도라면 그냥 트레이딩으로 눈 딱 감고 이것도 사업 비용이다 생각하고 차라리 자르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든지 차라리 현대모비스보다는 말씀드렸죠. 그냥 현대차나 기아 같은 꼭 자동차를 사야 된다면 뭐 이런 쪽으로 갈아타든지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현대차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대차 저점에서 할 수 있는 구간이냐라는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현대차요? 네. 사실 뭐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는 워낙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의 영역이에요. 사실 이쪽 시클리컬
특히나 이런 자동차나 조선이나 뭐 다양한 뭐 정유, 화학, 철강 할 것 없이 저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큰 틀에서 시장 중심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철강이라든지 화학 같은 이런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피크 아웃이냐 그리고 오히려 조선 같은 경우는 바텀 아웃이냐 해서 차라리 바텀 아웃 하는 쪽에 줄을 서겠다고 조선 중에서도 현대 중공업을 딱 찍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이쪽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10월 달에 올라왔었던 특히 그 기대감인 이런 차량용 반도체 말레이시아에서 20에서 30% 생산을 하는데 3분기가 이런 델타 변이의 피크였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니까 이게 좋아질 것이야 하는 기대감 때문에 10월 달에 올라왔었죠. 근데 막상 이제 10월 중순이나 말 정도 지났을 때 애플을 컨코를 통해 가지고 이런 동남아에서 생산하는 이런 반도체 관련되어 가지고는 모바일 차량용 할 거 없이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딜레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 좀 더 4분기에도 길어질 것이다 얘기 나오니까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었죠.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최근에 현대차 기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가 매수세요. 추세 이렇게 깨지고 나서 이거보다는 딱 말씀드릴게요. 저라면 저가 매수를 어디로 하느냐 보세요. 제가 보고 있는 차트 화면이 좀 틀리죠. 네. 심지어 이거는 거래량도 없어요. 일목균형편이 볼린저 밴들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그냥 봉하고 여기 있는 그냥 이평선 3개가 전부인데 특이점은 시간대 이런 부분이 같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월봉이고요. 여기가 주봉이고 여기 있는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이 일봉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봉만 보시는데 상위 시간대와 하위 시간대를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요. 월봉, 주봉상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은 파란색 선 위, 즉 20선 위에 있다는 겁니다. 20월선 위에, 20주선 위에. 그러면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러던 것이 지금 보시면 일봉상 추세 하락이죠. 추세 하락. 여기 써있죠. 하락이라고. 방향 아래 추세 하락.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봉. 그죠? 최소한 떨어지는 종목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지만을 보면서 이게 기존의 저점이니까 아마 사고 싶으신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부분보다는 돌파를 보겠어요. 무슨 얘기냐? 최소한 기존에 기록했었던 이런 고점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비싸게 오히려 확인하고 지각비를 내고 비싸게 사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요. 싸게 사는 게 아니라요. 싸게 사는 거는 같이 투자자들의 영역인 거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때 사는 게 트레이더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 같으면 올라가는 거 최소한 21만 6천 원 넘어서는 거 확인하고 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또 마이크로 디지털이 평단 35,100원인데 지금 마이너스 52%라고 하시네요. 그 추매, 그러니까 물타기를 해도 되냐 이 얘기신데 이것도 같은 얘기겠죠. 같은 얘기예요. 돌파하는 시점. 보세요. 그냥 차트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더 이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이고 마이크로 디지털 그냥 이름에서 느낌 오죠. IT 쪽이에요. 개별적인 종목. 대형 주단도 힘든데 뭐라 말씀드릴까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추세 꺾이고 나서 올해 9월 9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양봉 그러니까 빨간색이 많을까요? 파란색이 많을까요? 그걸 숫자를 세어보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일견 보더라도 빨간색이 10개 중에서 한 2~3개라면 파란색이 지금 7, 8개. 그 말은 즉슨 상승보다 하락할 확률 자체가 70~80%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보시면 8월에서 9월 달까지 18,000원에서 38,000원까지 더블업 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관련 테마가 붙었다든지 개별적인 이슈로서 올라왔던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네. 관련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 저도 좀 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그와 관련되어서 뉴스 모멘텀 자체 소멸로 봐야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보면요. 여타 앞서 뭐 원익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말씀드렸죠. 원익 홀딩스를 예를 들어볼까요? 올해 4월달 가격이 이렇고 연초 가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떨어졌다면 지금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8월에서 9월달 2배가량 올라오고 나서 다시 제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이미 8, 9월달 가격이나 여타 다른 종목 비교를 해보면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자, 이걸 팔고 다른 쪽으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고점만을 바라보면서 녹일 것이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손실이 지금 50%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 모멘텀에 줄을 섰다는 얘기예요. 네. 정말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지지만을 봅니다. 지지를 보는데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사는 게 아니라요. 떨어지는 종목이죠. 떨어질 때는 저는 오히려 55분봉 그러니까 이거보다 하이 시간대에서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사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일봉상 이런 부분이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사야 되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이 38,000원이 이 종목 가격이야. 근데 이 종목이 한 3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고점에서 한 20% 넘게 떨어졌어. 그러면 되게 싸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고점에서 물리면 이건 내가 잘못 샀다 하면서 한 5% 언더라든지 이런 데 팔 수 있어요. 근데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피크를 찍고 나서 이렇게 눌림, 조정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계속 사서 모아가신 분들은 팔지도 못하고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요. 아마 50%란 얘기는 처음에 이런 모멘텀에 따라가가지고 못 팔았던지 아니면 한번 피크를 찍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었을 때 싸다고 해서 아마 사셨을 거예요. 그러한 종목이 지금은 아예 판이 깨졌고 내가 처음에 판단했던 것 자체가 시장에서 완전히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팔아야죠. 그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실적이 있고 이런 종목이라면 좀 더 시간을 녹여보고 싶은데 손실률이 50%라서 제가 감히 드릴 수는 없지만 개별적인 모멘텀만을 가지고 올라오는 종목이라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 축소도 고려를 해야 돼요. 보세요. 최근에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2,900에서 3,200 갈 때 죄송합니다. 2,900에서 이번에 3,000 넘어설 때 3,050까지 갈 때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역배열 나와 있는 추세선 자체를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은 단기적인 반등 목표치는 한 22,000원인데 이 부분도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네요. 네. 잘 참고하시고요. 안타깝지만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또 포기하긴 또 그렇죠. 네, 맞아요. 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현대제철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매수 단가는 안 나왔는데 지난주에 그쵸 포스코 현대제철 같이 말씀드릴 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지금 이런 철강 쪽 화학 쪽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포스코를 물어보셨는데 현대제철을 왜 예로 들어서 같이 말씀드리냐 하셨는데 똑같아요. 현대제철 포스코 보세요. 똑같아. 포스코 상황입니다. 포스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분기에 그때 2조 2천억, 2조 1천억이었나요? 2조 1천억. 그리고 3분기에 3조 3천억. 둘 다 2분기 연속에서 사상 최고치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분기 사상 최고치. 근데 왜 떨어지나요? 그렇죠. 피크 아웃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렇죠. 이쪽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실적은요. 이미 가격이 많이 다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시장에서 1년 후 그리고 2년 후 실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선반영해서 땡겨서 반영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꺾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 같은 경우에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물리신 분은 오히려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현대제철 얘기하는데 또 포스코를 띄워놨을까요? 포스코가 선도 종목이에요. 저점 깨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현대제철 어떨까요? 현대제철이라고 다를까요? 저점 깨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섹터의 그 대장주를 다 쫓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개별적인 종목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금액을 펀드로서 이게 500억, 1000억 그리고 MSCI 리밸런싱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은요. 현대제철 좋아 보인다고 현대제철만 사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을 엑셀이라든지 어떤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바스켓으로서 이런 부분을 구성을 해놓습니다. 모델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엔터 한번 딱 치잖아요. 그러면 포스코 비중 얼마, 현대제철 비중 얼마, 그리고 이런 부분을 오늘 분할로 이거 이렇게 몇 차례 쪼개서 사 하는 것들이 다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수작업으로 현대제철 좋아 보이면 현대제철 찍어서 사지만 큰 자금이 움직이는 큰 판에서는요. 큰 그림에서 움직이는 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그 현대제철, 포스코 이와 관련된 종목들, 업종 대표주들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고 비단 이게 제철뿐만이 아니라 제철과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소재인 화학주 이런 부분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머징 마켓은 지금 현 시점에서 성장률 둔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게 대표적으로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이슈로 가격 자체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비용단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쥐어 짜지고 있는 마진 스퀴즈가 나타나고 있고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쪽이 지금 당장의 실적을 잘 보는 이런 현대제철 같은 이러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크 아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편을 빌리자면 그냥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오히려 바텀아웃하는 현대중공업이랑 좀 관심 있고 그리고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피 대형주 너무나 실망감을 주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엣지 있는 시장의 트렌드를 타고 있는 오히려
지금 NFT라든지 메타버스 뭐 이와 관련된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쪽을 생각을 해요. 왜?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죠? 근데 올라온 지 지금 한 이제 2개월 됐어요. 그리고 2주 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확실하게 성장하는 섹터인 2차 전지 지금은 오히려 약간 쉬어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쪽에 관심이 있지. 뭐 지금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쉬고 있는 뭐 반도체나 지금 현대제철이라든지 뭐 롯데케미칼이 쉬고 있는 철강이나 화학 쪽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계속 고점과 저점을 낮춰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이 신고가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타깝죠. 지금 그 메타버스, NFT 이쪽과 관련해서 뭐 지금 쉬고 있는 주도 있고 또 지금 아직 움직이는 주도 있고 한데 탑픽으로 보는 게 어디예요? 메타버스 대장은 위직 스튜디오예요. 이 친구는 조정다운 조정이 없어요. 덱스터 위직 스튜디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이 갑니다. 제가 그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2, 3주 전에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당시에 자 게임빌이 갑니다. 게임 내에서 게임빌이 가요. 그러면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컴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컴투스 자회사 그리고 게임빌이 컴투스 홀딩스로 변화를 하죠. 그러면서 같이 있는 계열사인 위직 스튜디오 그리고 그 밑에 단에서 NP 이런 종목 키 맞추기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렸죠. 위직 제갈 길 가니까 NP 따라가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면서 딱 4종목이었잖아요. 이와 관련되어서 게임빌, 컴투스, 위직 스튜디오, NP 이런 종목들 계속 같이 이런 부분을 같이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에 따른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컴투스가 왜 지난주부터 30%가 넘게 올라왔을까요? 그리고 지금 위직이 계속해서 가니까 NP가 큰 폭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따라갈까요? 지금 보시면요. 위직 스튜디오 차트를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차티스트는 아니에요. 사실 트레이더인데 왜 차티스트는 아니냐? 차트를 잘 안 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차트를 통해서 그냥 전체적인 흐름 이런 부분을 먼저 살피는 편입니다. 참고만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심플하죠. 이게 지금 주가 흐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주가 흐름 보시면 그냥 뭐 조정다운 조정도 없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이런 부분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 보시면 그냥 왜 얘가 대장인지 보이는 거죠. 네, 대장은 위집이기라 하고요. 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추가 매수가 됐든 아니면 신규 매수가 됐든 그 매수의 관점에서 가장 적합하게 생각하는 2주 전에 어디예요? 제가 MP를 말씀드렸어요. 사실 MP는 이때 여기 있었었거든요. 이제 뭐 키 맞추기 하면서 따라갔었고 위직은 저만큼 가니까 MP가 이쪽에 XR이라고 하는 이런 확장 현실 관련해 가지고 위직은 자회사였죠.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직이 계속 가면 MP 계속해서 관심 가지면서 키 맞추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뭐 이노뎁이라든지 신규 상장하고 나서 잘 많이 안 알려졌던 뭐 이런 친구들이라든지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이 왜 갔냐면 네이버가 이번에 컨텐츠 매출이 61% 성장하는 가운데 뭐 제페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가 나오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마찬가지로 가버렸죠. 이 대주주가 네이버입니다. 그죠? 이쪽 같은 경우 이쪽도 계속 갈 것 같아요. 왜? 네이버가 그쪽을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그라운드 X를 통해서 그쪽 드라이브를 걸죠. 그러면 네이버는 제페토 통해서 가만히 놀고 있을까요? 그럼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겁니다. 그럼 이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한 2주간 쉬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계속 모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거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쪽은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바이브 컴퍼니. 이쪽과 연관이 있어요. 바이브 컴퍼니. 이런 쪽. 카카오 쪽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쪽 관련되어서 진행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쪽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는 본인의 성향에 맞는 쪽 바라보고 있고요. 위직이 저만큼 가잖아요. 그럼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똑같이 VFX하고 있는 덱스터가 따라갑니다. 그죠? 위직 덱스터. 얘가 대장이에요 지금은. 그러면서 밑에 단에서 따라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를 얘 올라갈 때 밑에 있는 친구들 잡고 많이 올라가면 얘를 줄이고 밑에를 좀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치고받는 매매예요. 그래서 이런 쪽은 트레이딩 잘하는 선수분들의 영역이라고 판단해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막 계속 올라가는 거 좋아 보이죠. 근데 한번 하루에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서 마이너스 10% 맞잖아요. 그럼 다 손절 잘라요. 그럼 내가 팔고 나서 내가 악성 매물이었던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판단해요. 내가 팔았더니 올라가더라. 그거는 악성 매물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그 시장의 룰, 변동성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 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옆에 사람 말 듣고 그냥 샀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그러니까 나타나고 흐름.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스터디 한다 생각하시고 예. 지켜보시는 게 맞아요. 그게 나을 속 것 편해요, 같고. 차라리. 네. 차라리 지금
그냥 내년을 바라보시고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있죠. 시장 상황 상관없이 그냥 삼성전자 지금 7만 원 언더에서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잖아요. 삼성전자 계속 사서 모아가면 돼요, 그냥. 그게 제일 속편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러면 오늘 왜 떨어져요? 내일 왜 떨어져요? 물어보시는 것보다 이거 그러면 언제 뚜껑을 열어보느냐? 내년 6월 이후에 열어보세요. 그때 다운 사이클 끝난다면서요. 내년 3분기 아니면 4분기라면서요. 그럼 주가는 그 전에 반응 나오겠죠. 내년 1분기나 2분기. 그러면 여유 있게 내년 3분기에 열어보면 되죠. 내년 6월 이후에. 네. 그러니까 하여튼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성향과 자기 실력 이걸 네. 잘 본인이 판단을 하고 적합한 투자 방식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성격 급하고 막 이런데 삼성전자 같은 거 사가지고 정말 장기간 기다리자 그러면 또 맞아요. 이거 건강 상할 거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시장에서는 인베스터가 있고 트레이더가 있어요. 즉 가치 투자자가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둘 다 돈은 벌 수 있어요. 돈은 벌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이러저러 섞여서 원치 않은 트레이딩 하려고 들어갔다가 가치 투자 돼가지고 망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난 가치 투자로 바라왔는데 인내를 못 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좀 떨어지니까 홀라당 팔아버리고 트레이더로 변절하는 경우. 이렇게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만 주의하시고 내 성향이 어디에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발맞춰서 매매를 해야지. 그게 단순히 좋은 종목 샀으니까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이런 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죠. 예, 그리고 저도 제 성향상 시장에서 이제 매일 소리를 듣는 필드 플레이어다 보니까 그에 따르면 시장의 목소리를 전달 드리는 이런 부분이지 그렇다고 같이 투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도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 같이 투자하는데 이러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그러시면 제가 계좌를 분리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장 실용적인 조언이에요. 이러시고요. 저는 직설적으로 좀 말씀드려서 다른 사람하고 좀 너무 공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길게 기다리시면 무조건 먹어요. 다만 지금은 조금 안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흔들리지만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하면서 계속 희망 고문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시장의 색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내 성향과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또 시장에 일어나는 일부 현상이기도 하고 그쵸. 그런 것들이 모여서 시장이 형성되는 거니까 스터디 관점에서 잘 지켜보는 것도 전체적인 장기 투자 하는데도 또 도움이 되겠죠. 본인의 맞아요. 투자 실력을 키우는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무거운 엉덩이 같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돈을 벌어주는 거죠. 네. 뭐 테마라는 것 자체도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시장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정치 테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맥주 뭐 이런 사회 이사라든지 뭐 파평윤 씨 뭐 이런 거. 근데 정말 말도 안 파평윤 되는데 씨? 예. 그것도 시장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뭐랄까 포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장 바라볼 때. 네, 알겠습니다.